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오늘 159편의 영상의 주제는 커플들을 위한 사랑학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내담자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또 수업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거죠. 또 무슨 뭐 가족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부 치료 또는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뭐 이런 상담, 이상심리 이러한 또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음, 그 결혼을 잘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TV 프로그램도 보면 뭐 요즘에 뭐 이렇게 그 만남을 주제로 하는 어떤 짝을 찾는 주제로 하는 그런 어떤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연애 프로그램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커플들을 위한 사랑학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예일 대학의 스탠버그라는 학자와 그의 제자 그레잭이 1984년도에 연구한 논문 발표에 의하면 그 예일 대학의 스탠버그는 그 지능 연구의 대가인 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스탠버그가 제자를 데리고 연구한 논문의 주제를 보면 그 The Nature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게 1984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사랑의 삼각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저의 다른 영상에도 사랑의 삼각 이론에 대해서 가끔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버그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사랑의 삼각 이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삼각형,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똑같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구성 요인이 뭐냐면 친밀감.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삼각형, 정삼각형. 그래서 한쪽에는 친밀감, 또 한쪽에는 열정, 또 한쪽에는 헌신 혹은 책임감 혹은 결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위치가 좀 변경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이 삼각형을 똑같은 변의 길이를 이루었을 때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요 전 그 이게 지금 159편인데 158편에서 제가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있는 사랑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만 한번 다시 봉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라는 건 성경 말씀이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커플들을 위한 사랑학에서 제가 그 스탠버그의 삼각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구성 요소가 세 가지예요. 우선 친밀감,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이제 헌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책임감 결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럼 친밀감을 한번 볼까요? 친밀감. 여러분들 친밀감은 뭐 어떤 거예요? 잘 아시죠? 친밀감. 네.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가깝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맺어져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서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스탠버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사랑할 때 느끼는 따뜻한 감정의 체험이다. 따뜻한 감정. 뭔지 푸근하고 따뜻하고 세상 살맛나고. 친밀감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 이해.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이해가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근데 몇 년을 사귀고 만날 때마다 싸운다. 그러면 빨리 헤어지세요. 네, 그런 분들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만나서 매일 싸운다면 빨리 결별을 선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자신의 생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이 되죠.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에 이렇게 처해 있으면 빨리 그걸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도와줘 한데도 글쎄 생각 좀 해보고 이거 좀 빨리 결별해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 사람의 행복이 점점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싶고,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한다. 이것도 빨리 결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한다. 이렇게 스탠버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싶고, 그렇다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의 그 친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눠 갖고 싶다. 그렇다면 사랑의 삼각형 중에서 친밀감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을 보겠습니다. 뭐 설명하려면 길게 스탠버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나죠? 자, 그 다음에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정이란 아주 로맨틱한 감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그 어떤 나는 솔로 10기에서 영식이가 누구죠? 옥순이한테, 그러니까 돌싱 특집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는 짝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옥순아, 나는 아주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열정은 로맨틱한 감정을 일으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타는 사랑을 하고 싶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스탠버그가 말하는 열정에는 신체적인 매력을 느끼고 성적 관계를 맺는 등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망, 그리고 즉 사랑의 동기적 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사랑, 물불 안 가리고 막 사랑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는 성적 욕망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영식이가 이렇게 턱 만졌잖아요. 옥순이 턱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한번 영식이가 옥순의 턱살을 만진 건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그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그때 제가 영식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영식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옥순이도 나도 뭐 그렇게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로맨틱한 감정을 일어나게 하거나 신체적 매력을 느끼고 성적 관계를 맺는 등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망, 즉 사랑의 동기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스탠버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구 외에도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 실현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친애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 욕구.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지배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도 있죠. 이것도 이제 열정과
관계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복종, 그러니까 자기 말을 그냥 순종하는 그런 여성, 남성. 자, 등을 찾는 거죠. 이렇게 지배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열정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열정은 친밀감과는 다르게 열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불 같은 사람은 그냥 확 불타오르죠. 그러니까 친밀감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친밀감과 달리 열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뜨거워졌다가 그냥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욕망을 채우고 나면 이제 식어버리는 거죠. 주로 바람둥이들한테 많은 바람둥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 짧은 시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친밀감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열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생겨나서 금방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얼마 못 가서 이 열기가 식는다. 이렇게 스탠버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곧 익숙해지고 또 습관화가 되는데 중독 현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둥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피고 난 사람들이 그 말 들어보면요, 사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에요. 그 전에 누가 그 컬러링, 그러니까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제 제자 중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었어. 뭐 그런 노래 주제가 있는 그런 가사가 있는 그 컬러링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걔를 불렀어요. 얘 너한테 전화를 하면 너 누구 그렇게 사랑하다가 실현한 적 있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전화기에 컬러링을 그런 걸 걸어놨더라. 그래서 가만히 무슨 노래지 하고 들어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었어. 이런 가사가 들어있더라고요. 노래 제목은 제가 몰라요. 그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나네요. 근데 결국 그 애가 그 사랑에서 이제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애가 그런 노래를,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너 좋아? 이렇게 그 사람이 불러줬대요. 노래방 가서.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었어. 이 사랑은 그 순간만큼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열정은 이제 그렇게 확 올랐다가 확 꺼지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서 열정이 없을 수는 없겠고. 자, 스탠버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친밀감과는 다르게 열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생겨나서 금방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얼마 못 가서 열기는 식고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또 습관화되어서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바람둥이들의 특징 아닐까요? 네. 그래서 열정의 중독 현상에는, 그러니까 중독 현상에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이 작용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긍정적 동기의 힘과 부정적 동기의 힘 두 가지가 일어난다. 긍정적 동기의 힘은 상대방에게 끌리게 만드는 힘으로 매우 빠르게 생겨요. 한눈에 뿅 가는 거죠. 한눈에 뿅 가는 거. 이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한눈에 뿅 가게 하는 거. 그리고 반면에 부정적 동기 힘은 그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하는 힘.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끌리지는 않아. 그런데 이게 서서히 생겨나. 왠지 매력 있네. She's so attractive.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뿅 가진 않았지만,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열정은 초기에는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하지만 서서히 발달하는 부정적 힘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얼마 못 가서 습관화 현상이 뒤따르게. 습관한 거는 그 이제 중독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뿅 가는 불타는 사랑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식으면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었어.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랑, 뜨거운 사랑을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증가한다 해도 더 이상의 열정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은 쉽게 식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열정은 담배나 마약이나 혹은 그 어떤 중독 매체처럼 술처럼 끊으면 금단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누군가 그랬어요. 바람은 한 번 피우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피우는 사람은 계속 피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스탠버그의 말도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은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고, 그리고
금단 증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금단 증상을, 그러니까 그때 그 쾌락을, 제가 이제 그 영상, 제 영상을 저의 김명희 교수 상담 TV를 구독하시고 들어오시면 중독에 관련된 마약, 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관계 중독, 성 중독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단 현상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바람을 피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맛보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욕망은 습관화되고 중독화된다. 왜냐하면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 그러니까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또 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바람 폈다. 그러면 세 번, 네 번 가는 거죠. 따라서 열정은 이렇게 담배나 마약이나 술처럼 끊으면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중독 물질과 같다. 스탠버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열정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한동안 허탈감 속에서 신경질이 증가하고 그리고 일체 의욕을 상실하고 식욕도 잃는다. 그러니까 이게 금단 증상이에요. 그런데 또 뜨거운 뿅 가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또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랑은 이미 끝났어도 서서히 줄어드는 부정적 동기의 힘이 아직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 피는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인데요. 헌신 혹은 결단 혹은 책임감, 이제 이게 다 하나에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랑의 삼각이론, 스탠버그 사랑의 삼각 이론에서 세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인지적 속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단기적 측면에서는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결심, 뭐 이런 도싱 이런 거 보면은 뭐 직진하겠다 뭐 이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단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열정이 먼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저 정도면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왠지 매력이 있고 좀 귀엽잖아. 아니면 뭐 저 정도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야. 그럼 이제 결단하고 직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현숙이가 이제 누구에게 그 돌싱 특집에서. 그러니까 그 상철이가 아니요. 정숙이에 대해서 직진할 것입니까? 아니요, 아닌데요. 그냥 데이트 1대1 한번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숙이는 나는 직진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상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생기면 나는 직진하겠다. 거기서 말하는 결단이에요. 결심. 나는 이제 직진한다. 그래서 인지적 속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단기적 측면에서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이제 결단을 내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그 사랑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이제 책임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들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결단과 친밀감과 열정이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근데 스탠버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이. 때로는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사랑을 계속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과 뭐죠? 책임감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직진이다. 그럼 이제 책임감까지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스탠버그의 말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결단이 책임감보다 선행하게 되죠. 먼저 결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감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이렇게 결심과 책임감의 요소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은 비교적 직선적이에요. 직선으로 가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눈 파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이러한 책임감 요인은 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원점 상태에서 시작해서 서로가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정비례로 커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 요인도 점차 가속화되면서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때 책임감 요인은 대개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관계가 끝나게 되면 책임감의 수준은 다시, 그러니까 직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상대가 한눈을 팔고 다른 여성이나 다른 남성에게 뭐 이렇게 직진할 어떤 태도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바로 책임감은 이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왜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을 하면 원수가 되듯이 그 전에 갖고 있던 감정이 다 정리가 돼 버리는 거죠. 책임감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친밀감도 없어져.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밀감이나 그다음에 책임감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에 열정은 비교적 불안정한 경향을 갖는다. 예.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하루만 전화를 안 받아도 뭐지? 이 사람 어디 갔을까? 또 혹시 누굴 만나지? 그리고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열정은 처음 본 사람이나 가깝게 지내는 관계에서도 의식을 조절하거나 통제가 상태, 그냥 불같은 사랑이죠. 조절이 안 돼, 통제가 안 돼, 그냥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근데 영식이가 자기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대잖아요. 그리고 거기 출연진 여성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뭐죠? 그 멘트를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냄새 난다든가, 뭐 영식이 하나 했네라든가, 또 그 후에 또 만나는 사람한테도 만나 주십시오라고 또 한다든가, 뭐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사랑의 세 가지 요소들의 중요성은 관계 기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주로 열정이, 단기적인 연애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 열정에 뭐가 들어가죠? 성욕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친밀감은 그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심과 책임감, 이제 여기 헌신이 포함이 되는데, 마지막에 헌신이죠. 근데 결단과 저 사람을 사랑할까, 내 직진할까, 이렇게 결심, 결단,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자기가 결단한 거에 따른 책임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헌신이죠. 내가 이제 책임감 갖고 그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거죠, 서로가. 근데 책임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반면에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친밀감과 결심, 그러니까 열정은 그 책임감이 없죠. 그냥 뜨겁게 불타오르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 가서 그냥 하루 이틀에 불타게 뜨겁게 사랑하다 그냥 헤어지고 그냥 추억으로만 갖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그러니까 친밀감과 결심, 책임감이 비교적 중요한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열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들게 되지만, 어쨌든 열정으로 열정과 스탠버그가 말하는 대로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 함께 정삼각형의 길이를 이루었을 때,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불같은 사랑, 열정은 좀 식지만 책임감과 헌신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그냥 뭐 뜨겁고 찌릿하고 그런 건 없지, 이제 그 말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사랑의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버그가 말하는 사랑의 그 삼각형에서는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근데 그 헌신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결단. 나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 거기에 따르는 헌신. 이제 이것을 스탠버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버그는 그 지능 연구의 대가인 그 예일 대학의 스탠버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러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 사랑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제 이 시리즈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상처하신 분들을 위한 사랑의 상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투와 중독적 사랑, 그리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성과 사랑, 그 다음에 뭐 여기 배우자 선택과 결혼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 커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